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해지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해지를 했는 사람이면은 사실은 뭐 피해자일 수는 있는데, 포기를 한 사람이라 가지고 사실 저는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워낙에 금액이 좀 커서 이것저것을 좀 제가 확인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CS 센터에다가 그 사람 명의로 해가지고 어, 문의까지 해놨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가격이 내려가 가지고 거래가 정지가 되거나 거래가 안 되거나, 그다음에 뭐 시스템 뭐 점검을 핑계로 해 가지고 뭐가 되지 않는다거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운영사가 그만큼 능력이 없는 것들이라는 거를 방증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어 거래소에 상장이 되는 것도 하나의 엄청난 일이에요. 되어 있는 것조차도 유지를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CH대학교 뭐 KA대학교 뭐 석사 출신 개 지랄 떨어봐도 정말 저는 화가 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그것들이 개새끼 같이밖에 안 느껴져요. 어 우리가 상장이 11 개가 되어 있었고, 도둑 상장이 2 개인가 3 개인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몇 개예요? 열 몇 개가. 지금 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화면을 공유를 하면서 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채굴 해지를 하고 나서 몇 개가 들어왔냐면은 74,753 개가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기존에 받았던 보상들 토탈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어 요게 아마 그분 이야기로는 바이비트로 보낸 것 같아요. 언제 보냈느냐를 보세요. 2023년 9월 23 일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표시인지 아세요? 요게 지금은 동영상이 아니고 캡처본이라서 그런데, 요게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 실행 중이라는 이야기예요. 언제부터? 2023년 9월 23 일부터. 오늘이 2024년 4월 30 일이에요. 7개월이 넘도록 아직도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를 확인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분이 이 소위 말해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세컨폰을 가지고서 했는데 세컨폰을 해지를 했는가 봐요. 그리고 이게 실행이 됐다는 이야기는 본인 인증까지 다 했기 때문에 넘어는 가야죠. 근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KOK 잔고는 제로예요. 이게 아, 이런 상황이 여러분한테 닥치면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 제가 이거는 쿠코인의 것인데, 쿠코인으로 제가 제 KOK 지갑에 있는 거를 조금 옮겨 보려고 어 닫기 쪽에 입금 부분을 눌러 보니까 예치할 수 없음이라고 네트워크 메인테넌스 해 가지고 네트워크 점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메시지가 오전에도 나왔고 오후에 조금 전에 제가 캡처를 한 거예요. 여전히 그래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오늘 다른 쪽으로는 못 나가니까 보내기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해 봤는데, 이거는 안 되고, 제가 뭐 바이비트나 이런 거는 지금
본인 인정까지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해 보질 않았는데, 이분이 보낸 곳이 바이비트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요거 하나는 제가 어젠가 엊그젠가 보여드렸던 제 아내의 그 지갑 주소예요. 지갑과 지갑, 그 KOK 플레이의 지갑과 지갑 간에는 그 트랜잭션이 돼요. 왜 0.99개냐 하면은 1%를 한 개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0.99, 그 0.01개가 1에 1%기 때문에 그만큼이 어 보내진 저기 한 개를 보낸다고 했는데, 한 개 속에서 1%를 보내는 양의 1%를 수수료를 물어야 되니까. 근데 뭐가 차이가 나요? 여기는 완료가 됐지요. 여기는 뱅글뱅글 여기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제가 어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어떠한 트랜잭션도 하시지 마시라. 이 내용이 제가 그 공지사항에 들어가 보면 2024년도에는 그런 공지가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2023년도에 몇 개의 뭐 비트렉스 뭐 글로벌이라든가 인도 닥스라든가 그다음에 쿠코인이라든가 이쪽은 일단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도대체 운영비라고 받아 처먹고 그다음에 앱을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지금 우리를 완전히 그 그냥 어 개박살을 내려고 하고 있다. 이거를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시스템 점검, 그다음에 무슨 그 저거 일시중지, 그러면은 일시중지라 그러면 말 그대로 템포러리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래야지. 거의 뭐 지금 기간이 얼마나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 가지고 뭐 상장 폐지가 일어나거나, 또는 이런 시스템 점검 그다음에 뭐 어 이런 것들이 뭔 상관이 있냐는 거죠. 제가 이거를 접하면서 오늘 그 정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그 제가 링크를 하나 달아 놨는데, 아이씨, 이게 아웃룰이라는 곳에서 어 아웃룰이라는 데에서 8일 전인가 이 그 K-스테디움 R2E 정책 안내라고 해 가지고 4월 20 일에 지난번에 그 한번 말씀을 조금 드리다가 말았던 건데,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 설명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이 사람이 그 설명하는 내용을 다 좀 들어봤어요. 근데 제 의견은 어 일단은 여기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그냥 듣고 있어 가지고는 뭐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조금 그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이거는 K 스테디움에 계시는 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알투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가 아까 그 사람도 한 5 개로 분류를 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레퍼럴은 레퍼럴은 직대와 2대 그리고 SO까지 구성, 뭐 이렇게 써 놨는데, 이거는 이제 스카이날다라는 데서 제가 뽑아 왔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보너스 지급 상황 해 가지고 기존 K스테디움 유저가 본인의 레퍼럴 코드로 신규 K스테디움 유저를 가입 및 참여시킨 경우 이게 인제 레퍼럴 보상이 되는 그 레퍼럴 보상을 받는 대상을 3 개로 지정을 해 놨어요. 아까 거기에는 1 차 추천자, 2대 추천자, 그다음에 최다 위임 SO 이렇게 표현을 해 놨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본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누군가를 소개를 했을 때 그 내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피추천자가 아닌 추천자가 본인이에요. 여기가 몇 30%를 가져가요. 누구의 것을. 피추천자가 커뮤니티 풀에 투자한 K스타 수량의 30%를 가져가요. 자, 여기서 보면은 신규 투자자는 일단은 베네핏이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요거는 소개를 내가 했을 때 나를 이야기를 한 거고, 추천자의 상위 추천자. 이거는 내가 있는데 나를 추천한 사람이 6%를 가져간대요. 누구의 것을? 비추천자, 신규로 들어온 사람의 총 K스타 수량의 6%를 가져간대요. 그 다음에 직대가 가장 많이 위임한 SO라고 하는 게 내가 소개를 했는데 소개를 많이 한 그런 SO에 또 신규 가입자의 K스타 수량의 9%를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그 사람은 45%라고 이야기를 해요. 45% 절대로 아니죠. 일단 요 사람은 본인을 기준으로 봐야죠. 이것만 가져가요. 그다음에 이거는 내하고 상관없어요. 아무런 짓도 하지 않은 내 상위자가 가져가요. 내 상위자가. 그다음에 내가 이런 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19개 노도 중에서 위임을 내가 뭐 여기처럼 가온누리다. 그러면 가온누리에 내가 추천을 한 게 많고 다른 사람들도 해 가지고 이 가온누리라는 이 SO에 이 노드에 많이 들어가면은 그 전체에게 여기에서 뭐 1000개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90개를 이 여기에다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아주 일부분이죠. 그거를 내가 또 받아요. 그럼 결국에는 30%를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상위 추천자에게 6%줄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 9%라는 것도 언 놈은 하고 언 놈은 안 하기 때문에 이것도 내하고는 별 의미가 없죠. 무슨 이야기냐? 기여도는 리워드는 기여도에 준해요. 근데 여기는 기여가 없어요. 근데 줘요. 뭐 이거는 뭐 그쪽에서 하든 말든 뭐 그런 건 별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이 레퍼럴을 했을 때 본인 자신은 신규로 들어온 사람은 일단은 베네핏이 하나도 없죠. 근데 이거를 이 추천을 했을 때 그리고 커뮤니티 풀에 넣는 건데 이 커뮤니티 풀에 들어가야 될 이유 자체를 어떻게 설명할지 저는 좀 많이 궁금해요. 해당 구조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K스타를 신규 유저로 하여금 커뮤니티 풀에 참여하도록 하여 K스타의 유통량을 감소시키고 가치 상승에 기여합니다. 이 말 자체는 뭐냐 하면은 거래소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공급량이 많다는 이야기, 공급량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커뮤니티 풀에 잡아넣는 거나 우리가 거래소에서 사가지고 스테이킹을 하는 거나 같은 개념이에요. 유동성을 묶어 주는 거예요. 단지 차이는 K스타, KOK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이니까 그는 보관이 되어 있다가 나중에 해지를 하면은 가져가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이제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나누기를 해 가지고 그때 뭐 상승이 되어 있으면은 내가 실제로 넣었던 수량보다는 적게 받아 갖고 나올 거고, 플랫폼 가격을 낮췄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개수를 가지고 나오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커뮤니티 풀은 들어가면은 일단은 잠재적 소각 효과로 바뀌어 버리죠. 근데 이렇게 아무리 해도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뭐 감소시키고 가치 상승에 기여합니다라고 했는데, 커뮤니티 풀의 기본 개념이 뭐예요? 커뮤니티 풀은 벤처 캐피탈이고 투자 회사예요. 그러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펀딩이 되어 있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펀딩의 그 어 주체가, 그 대상이 뭐냐 하면은 케이스탁이죠. 이놈을 밖에 내다 팔지 않는 이상은 아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현금이 없지요. 투자를 받는 쪽은 직원들한테 월급 줘야 되고, 뭔가 뭐 개발을 하는데, 기업을 개발을 하거나 뭘 하는 데 필요한 거를 사기 위해서는 케이스타 줘 가지고는 절대로 받지 않지요, 상대가. 그리고 케이스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생활을 한다. 뭐 생계를 위한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로 쓴다 그러면은 케이스타 가지고 안 되지요. 현금이 있어야 되죠. 그럼 투자를 받는 쪽에서는 그런 현금을 요구를 해요. 그럼 커뮤니티 풀의 목적은 투자를 하는 데에다가 이거를 현금화해서 준다는 이야기고,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풀려요? 유동성 감소가 아니고 여기에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좀 그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닌가. 또한 신규 유저를 유치한 직대의 보상을 높게 책정하여, 직대라는 게 이제 30%죠. 리퍼럴 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를 제공하고, 직대를 K 스테디움에서 활동하도록 기여한 2대 추천인, 그러니까 직대라고 하는 건 내 본인인데, 본인 그 나를 소개를 한 사람. 근데 이미 돼 있는 경우에는 이 2대 추천이라는 게 지금부터 했을 때 2대가 생길 수 있겠죠. 내가 신규로 들어오거나 했을 때 레퍼럴 코드가 있어야 되지요. 그러면은 그 추천인이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미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뭐 2대라는 개념이 나를 기준으로 해 갖고는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2대에 해당이 되는 거는 내가 신규 유저를 하나를 소개를 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소개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30%, 그 사람 거에 30%를 내가 그 사람이 받고, 그리고 6%는 내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요 직대라고 하는 사람이 어 이 사람을 내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6%를 받는다는 이야기, 뭐 그런 건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논리가 뭐 별 의미가 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보상을 받은 거에 대해 가지고 케이스타의 가치 방어를 위해 락업과 베스팅을 활용을 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딴 거보다도 내가 레퍼럴을 하면은 우리는 즉시 보상을 받잖아요. 그런데 한 달 이상을 락업을 건대요.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1000개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900개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900개를 한 달 동안은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후 3개월간 매달 3분의 1씩 요구를 하게 되면은 이게 3분의 1씩 900개면은 300개씩 3달에 걸쳐 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꺼번에 900개가 나오면은 보상을 바로 줬는데 보상 준 게 바로 그 거래소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것도 한 달간은 묶어 두고, 그 이후에 첫 달이 지나고 나머지 3개월 동안 3분의 1씩 나눠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지금 케이스트라는 게 가치가
이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팔고자 하는 수량이 어마어마해 가지고 가격이 내려갔느냐. 제가 L뱅크, 그다음에 XD닷컴이라는 데를 뭐 이 영상에 주음을 하기 전에 꼭 한 번씩 그냥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그러면은 거기에 XD닷컴은 지금 0.15 공간, 뭐 0.015 공간, 뭐 그렇게 낮에 봤을 때 그랬고, L뱅크에는 0.028 정도가 됐어요. 0.028달러. 그런데 XD닷컴은 거래 대금이 제로, 거래 수량이 제로, 24시간 동안. 근데 L뱅크가 더 높아요. L뱅크는 얼마 정도가 되어 있었냐면은 한 10,000달러 정도가, 10,000달러인가 7천 몇 달러인가 하여튼 그런 것 됐어요. 그럼 그 개수가 몇 개냐? 수십만 개까지도 안 갈 거예요. 수십만 개, 0.02 이렇게 가니까 제 기억으로는 12,000K, 저거 12K니까 12,000개, 뭐 많이 잡아가 하여튼 12만 개라고 합시다. 12만 개가 저거 어, 물량에 해당이 되냐는 정도로 생각을 했을 때 정말 거래 물량이 너무나 적은 거죠. 근데 실제로 거기에서 8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8만 명이 보상받은 것들을 다 내보냈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 저도 42개를 넣었는데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게 42 SOP라고 표현이 돼 있었어요. 지금은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보상받았는 걸 1일 오더부터 해가지고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보면은 제가 한번 다시 잠시 볼게요. 자, 1위 노드가 K다운데 리워드 수가 4,077만 1,000 몇 개 뭐 이렇고, 2위 가온 누린가 여기가 3,281만 7천 개. 그다음에 K 뭐 이노베이션인가 뭐 KINN 해가지고 뭐 이게 돼 있는데 나머지는 모르겠는데, 이노베이션 노드라고 돼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1984만 8천 개. 그러면은 여기에 4위도 있고 뭐 쭉 이렇게 내려가는데, 4위 노드가 2100만 개, 뭐 1800만 개, 1400만 개, 뭐 7위 노드가 제너시스가 638만 9천 개,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8만 명이 보상을 받았던, 여기는 리워드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리워드를 받았는 게 시중에 거래소에 나왔나는 거죠. 그게 몇 명이 얼만큼 내보냈는지 알 수 없죠. 이게 유통량 때문에, 유통량이 과잉 공급이 돼가지고 가격이 떨어졌다는 논리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4천만 개가 이게 리워드로 줬을 경우에 이렇게 들어오는 숫자가 얼마 정도의 유입이 돼 가지고 4천만 개가 뭐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야지만이 소진이 될지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지금 락업을 걸고 베스팅 해 가지고, 베스팅 기간을 한 3개월을 줘 가지고 3분의 1씩 나눠 가지고 주는 이유가 결국에 유통량 조절을 통해 가지고 이 가치 방어에 기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SO에게 위임할 수 있는 SOP 최대 수량을 5개로 한정을 한다.
근데 SOP라는 거는 결국에 예전에는 실제로 어 one SOP는 one K스타고 one KOK였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SOP와 그 K스타의 그 비율은 조금 유동적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뭐 그 다 떠나 가지고 지금 아까 거기 그 링크 달았는데 6억 7,800 뭐 하던데, 저는 제가 알기로 6억 8천 몇백만 개 뭐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SOP 수량을 5억 개로 한정을 한다. 그러면 6억 8천만 개가 지금 5억 개를 일단은 어 1대 1로 그 SOP를 나눠 줬었기 때문에 현재 SOP는 6억 8천만 뭐 6억 8천 몇백만 SOP로 지금 돼 있겠죠. 그런데 어 생태계에 위임 가능한 SOP의 총 수량을 5억 개로 한정한다. 근데 SOP가 뭐냐? SOP는 일종의 가버넌스 토큰이래요. 가버넌스 토큰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투표에 대한 그 파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분 증명에 가까운 일종의 그 많이 SOP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투표에 대한 힘이 커진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한번 읽어 볼게요. 저도 이거 뭐 정말 그 저는 여러분들 보고 좀 한번 읽어 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커뮤니티 풀 투자를 독려하게 되면서 기존 SO 위임을 통해 획득 가능하던 보상의 감소 우려가 존재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K스테디움에서는 생태계에 위임 가능한 SOP 총수량을 5개로 한정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SOP 희소 가치를 제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뭐 골드를 가지고서 뭐 비유를 하던데 희소 가치를 제공할 수 있고, SO 위임에 대한 최소 보상률을 보장할 수 있게 되며, SO 위임 보상과 투자 토큰 보상을 얻도록 SOM 분들에게 빠른 속도를 독려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 뭐 글 내용이 좀 이게 좀 매끄럽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팍팍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뒤통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내용 전달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다만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SOP의 그 제한을 5개로 한정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SOP를 1대1로 어 1대1 비율로 줬을 때 그게 6억 8천만 개를 6억 8천만 개가 결국에는 5억 개 이하로 내려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희소성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SOP라는 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도 이야기했잖아요. 가버넌스라면서요. 가버넌스의 역할은 뭐예요? 일단은 투표에 참여를 해서 투표권 행사를 했을 때 파워를 갖겠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SOP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1대1 일찍에는 내가 넣는 숫자하고 동일한 SOP를 갖는데, 이게 비율이 달라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조정이 돼가 6억 8천만 개에서 5억 개로 내려가고, 그랬을 때 이 비율을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내가 파워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좀 줄면서, 그다음에 SOP라는 게 결국에는 보상량의 그
저기 보상량을 결정을 하는 데에 이게 SOP가 그 보상 레이스를 보상률을 내가 가지고 있는 SOP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더라고요.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은 SO에게 위임하는 SOP가 5 개의 최대 수량에 도달하면 SO에서는 더 이상 활동 지속의 명분이 사라지게 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스 팀에서 R2E 진행 데이터를 통해 SOSM 분들께 보안 모델을 설명 및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는 아직까지도 뭔가가 결정이 안 돼 있는가 봐요. 설계를 하면서 어 지금 현재가 5 개인데 지금 절반으로 SOP 50%를 삭감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6억 8천만 개가 3억 4천만 개가 되고 남았는 게 1억 6천만 SOP가 여유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은 SOP든 뭐든 일단 K스타 이 자체의 가치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뭐 했어요? 자산 이전 막 엄청나게 독려를 했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내용을 보면은 "나는 여기에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넘어왔고 뭐 후회를 한다." 그러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그 포럼에 들어가 보시면은 있어요. 포럼에서 제가 오늘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저한테 엄청나게 불만을 이야기하던 김성만인가 뭐 한 그런 사람들도 지금 이 정책에 대해 가지고 반기예요.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가 제가 본 그 댓글의 내용으로는 전부 다가 반대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 글을 올리는 사람이 한 40여 명이라고 봤을 때 나머지 8만 명에 40몇 명이라고 하면은 정말 몇 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포럼에 와서 어떤 글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참 갑갑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에서 레퍼럴 보상 수령의 키, SOP 삭감, K-스테디움이 설계한 R2E 모델에서는 획득한 레퍼럴 보상을 수령하기 위해서 수령자의 SOP를 수령 보상의 절반만큼 삭감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저는 이게 SOP를 그냥 50% 삭감을 한다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레퍼럴 보상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1,000개를 가지고서 1,000개를 내가 레퍼럴 보상을 받는 숫자가 됐다. 그 30% 라는 게. 그래서 이 1,000개를 받기 위해서는 수령자 그러니까 내가 인제 소개를 한 사람이고 수령자가 SOP를 어 수령자의 SOP를 수령 보상의 절반만큼을 삭감해야지 수령이 가능하다. 아까 거기 그 동영상에서 하는 이야기는 내가 1,000개를 받았는데 실제로 50%를 삭감을 당하고 그 1,000개면은 500개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여기 있는 내용과 그거를 비교를 해서 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히 똑똑하셔 가지고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설명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제대로 알고서 설명을 한 건지 근데 제가 이 모든 내용들을 다 그 종합해 가지고 딴 거를 보지 말자 이거죠. 뭐가 문제냐. 우리가 송가병 씨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수분이라 그랬죠. 펜션, 연금처럼 계속 수령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200%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받을 수 있는 게. 그러면은 그 200%를
받는 데에 있어 가지고 내가 우리 KOK 쪽에서도 200% 보상이 내가 스태깅이 돼 있는 거에 200%를 받게 되면은 스톱이 되지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자꾸 소개를 해 가지고 그 SOP를 200%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20,000개 정도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게 이 만 SOP 뭐 너무 크니까 1000 SOP라고 했을 때 2,000개 정도를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보상량이 지금 2배가 됐을 때 내 원 코인에 비해 가지고 이게 2배가 됐을 때는 더 안 되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하면은 이게 계속 SOP를 늘릴 수가 있으니까 이게 자꾸 늘어날 거다. 뭐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재스테이킹을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지요. 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재스테이킹이 가능한 거는 KOK 같은 경우에도 소개를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리fer럴 보상을 받으면은 그거만큼은 기존에 있던 채굴 수익 뭐 그러니까 스테이킹 리워드를 가지고서 재스테이킹은 되지 못하지만은, 근데 신규 가입을 통해 가지고 얻게 되는 후원 수익, 소위 말하는 레퍼럴 리워드죠. 아까 그거는 스테이킹 채굴 수익이라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스테이킹 리워드고, 그러면 요 레퍼럴 리워드는 재스테이킹이 가능하다. 그러면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 자체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은 200%라는 것도 자꾸 이 그러니까 이제 리퍼럴 리워드를 받은 건 정도는 스테이킹이 가능하다. 재스테이킹 형태죠, 어떻게 보면은. 고렇게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좀 끌고 가는 거는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은, 근데 실제로 200%라는 게 여러분들 그 커뮤니티 풀로 옮겨갈 때 200% 제한이라는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150일 되면은 100% 내가 들어갔던 거 원금 다 찾을 수 있다. 그다음에는 200 일, 그다음에 1 년. 지금으로 봐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한 6 년, 6-7 년은 걸려야 될 거다. 왜? 재원 자체는 인플레이션 수량인데 그게 그 2대 6대 뭐 2 그런 거 보면은 6이 해당이 되니까 6천만 개. 6천만 개면은 거의 10 년이지요. 뭐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는 8천만 개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8천만 개라고 하면은 8천만 개라 그래도 한 8 년은 8에 64 잖아요. 그 6억 8천만 개잖아요. 그러면은 8 년이 8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처음에 옮겨갈 때와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지요. 그리고 여기서 앞에 가업놀이의 사람이 설명을 하는데, 자산을 자꾸 뭐 모은다고 하는데, 자산이라는 게 실제로 K스타든 이게 뭐 루이든 뭐 다른 것들도 많잖아요. 그것들이 거래소의 가치가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거래가 없어요. 그리고 쓸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본적인 기반이 여건조차도 사실은 그거를 갖추는 게 정말 어려운데, 지금 상황이 그쪽에는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래량도 없고
뭐 신규 참여자들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신규 참여자가 소개를 할 만한 사람들이 있겠냐는 거죠. 되게 그 뭔가를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게 어떤 거를 비방을 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우리는 KOK를 보면서 운영사라고 하는 그 집단이 이미 상장이 돼 있는 거래소와의 관계 자체도 개판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래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2023년 9월 23 일에 트랜잭션을 그러니까 인제 그 바이비트라는 쪽으로 송금을 진행을 시켰는데 나가질 못해요.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금액이 제가 그분은 투자를 5억 정도를 했다 그러니까 뭐 한 30 한 7-8만 불 30 한 7만 불 정도 넣었을 건데 보상받고 뭐 해 가지고 현재 해지까지 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수량이 12만 8천 개예요. 그거를 곱하기 7달러를 하면은 8만 89만 불 정도가 돼요. 곱하기 1380 정도를 하면은 12억 몇천만 원이 돼요. 이거는 개인의 어떻게 보면은 그 자산 에셋인데 에셋 자체가 어떠한 무리 때문에 이게 내보내져 가지고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70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70만 원이라도 내가 현금화하겠다라고 내보냈는데 여전히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제가 그분의 전화번호와 그 암호를 비밀번호를 넣고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미친 듯이 아직도 돌고 있어요. 걔들 어떻게 했어요? 쇼핑몰 6 월부터 해 가지고 뭐 10월 달 캤다가 뭐 또 뭐 1 월까지 캤다가 그다음에는 완료되는 시점이 그 날짜 제한 그 날짜가 그 예상되는 날짜도 없잖아요. 그것들이 소위 말하는 CH대학교 나온 짝짜고 뭐 대전에 있는 KA 거기에 석사 출신이라는 작자예요. 그것들이 무슨 놈의 뭐 그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제가 그놈들을 이렇게 그 비방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든 또 하나는 우리 KOK의 이 피해자들을 만들어 놔 놓고 니들 그 뭐 목말라 가지고 또는 뭐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뒤질 때까지 그냥 방치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냥 막 듣다 보면은 제가 가압놀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활동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차별화돼야 된대요. 내가 돈도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은 7달러 계산을 넘길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만 개면 7만 달러를 넘긴 거라고 생각하고 보냈잖아요. 7만 달러면 얼마예요? 거의 1억 이에요. 그런데 보내 놓고 나니까 이제는 니들이 또 활동을 해야 된대요. 니들이 가치를 만들어야 된대요. 근데 커뮤니티 풀은 뭐예요? 벤처 캐피탈이에요. 투자 회사라고요.
소위 말해서 제조업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니들이 와 가지고 제품 생산하고 니들이 와서 설계하고 니들이 와서 영업하고 니들이 와서 팔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니들이 쓰라 이거예요. 이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은 원하세요? 그러니까 포럼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쓴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제가 어제인가 올려놓은 영상이 있지요. 아는 게 힘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부정을 하거나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거에 자기가 그 아는 것에 아 실제로 자기가 노력을 해 가지고 아는 게 있냐라고 반문을 해 보고 그다음에 내가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아는 게 있냐라고 내가 여기에 이 싸움에 또는 이 피해에 대해 가지고 내가 대응을 할 수 있을 만큼 알고 있느냐라고 한번 질문을 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답을 해 보라고. 근데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거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인 타역을 해야 돼요. 누구만 어떻게 보면은 저는 호로 땡땡이라고 생각을 해요. 메인넷은 디앱이 활성화돼야 돼요. 디앱이 활성화된다는 거는 생태계가 에코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에코시스템에 있는 그 개개의 주체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토큰을 써서 서큘레이션을 만들어요. 순환을 하도록 경제 활동의 순환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지요. 그래서 토큰 이코노미라 그래요. 근데 송가병 씨가 뭐 옛날에 박영선 장관이 이야기한 프로토콜 경제라고 이야기하는데 프로토콜은 말 그대로 규약이에요. 규범이에요. 정해진 어떠한 뭐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프로토콜 경제라고 하는 거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박영선 장관이 옛날에 뭐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할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말고 우리는 블록체인 기반에서 뭐 활동이 되는 저기 경제가 돌아간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거를 블록체인 경제라고 하는 게 맞겠어요? 프로토콜 경제라고 하는 게 맞겠어요? 이런 식으로 따져 보면은 사실은 정말 어디에서 듣긴 들었는데 그 의미 자체를 잘 모른다라고도 뭐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번에 이 정책에 대해서는 8만 명이든 그다음에 저희 KOK에도 있으면서 저도 거기에 뭐 100개 옮겨 가지고 수주로 쓰고 42 개를 옮겼는데 그 42 개가 제가 예전에 42개 SOP라고 제가 지난번에 캡처 한번 보여 드렸죠. 42 개를 넣었는데 저는 지금 없어요. 걔들이 어디로 어떻게 해 가지고 그걸 없애 버렸는지 제가 못 찾은 건지 근데 로그인을 했는데 사인인을 했는데 안 돼요. 안 나타나요. 이건 뭐예요? 제가 그 당시에 옮길 때 $7 였었어요. 거의 뭐 $6 죠. 거래소 가격으로는. $6를 100 개면은 $600 예요.
$600면은 하나로 치면은 한 7, 80만 원 되지요. 절반을 넣었으니까 그래도 몇십만 원이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이 있었고 그다음에 리워드를 받은 게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6.8 몇 개 내가 받아 놓은 게 있었어요. 다 사라졌어요. 누가 그거를 그렇게 사라졌는지 있든 없든 그 사람 거는 그대로 보존을 시켜야지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그거는 1위 로드 송가병 씨 거기에다가 제가 넣었어요.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송가병 씨든 뭐 거기에 인제 뭐 K K스테디움 PT의 대표이사인 뭐 김판종 씨든 그다음에 그 운영사라고 하는 박윤성 씨든 이런 사람들 상대로 똑똑한 여러분들도 좀 나서 가지고 왜 이렇게 됐는지 따져 봐야 되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소액 주주처럼 뭐 그런 역할밖에 못하지만 그런데 K스테디움도 용역사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K스테디움 PT에 대표이사를 한다. K스타가 거기에 어 어떻게 보면 기축통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소유주 오너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공지사항에서 봤지요. K스테디움 PT가 4월 13일 2022년 4월 13일에 설립이 됐는데 이게 오너가 되는 그리고 법인으로서 K스테디움이라는 이 메인넷의 그 법인이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거기 소속으로 되어 버렸는데 이게 KOK 재단에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지요. 그러면은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가 세상에 저는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가 주가 되고 뭐 그거 여실히 볼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죠. 우리 옛날에 V3 KOK 플레이 V3 나왔을 때 김판종 씨가 그 KOK 플레이에 어 앱을 클릭을 하면은 첫 화면에 누가 나왔어요? 김판종 씨 얼굴이 나왔다고요.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어 그게 거기에는 없었나?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할 거예요. KOK 플레이 앱을 탁 클릭을 하면은 로그인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 이렇게 뭐 그 동영상이 막 돌지요.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게 김판종 씨 얼굴이에요. 지금은 그 사람 얼굴 사라졌어요. 뭘 의미하느냐? 뭐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KOK 재단 이사장이었던 누군가가 거기 얼굴이 나타나면 모를까. 용역사, 운영사, 제휴사 하는 그 업체의 대표이사의 얼굴이 그 앱에 첫 번째 나오는 동영상의 주인공이 김판종 씨다. 세상에 이런 꼬라지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해 보세요. 배꼽 잡고 웃을 거예요. 너들 정말 덩신 같은 짓을 했구나. 라고 할 거예요. 맞잖아요. 그리고 상장을 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고 지들 입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상장이 되어 있는 것 자체도 근데 자체적으로 거래가 다 되고 있어요. 바이비트든 뭐 저기 이 쿠코인이든 이런 쪽에서 케오키 계속 거래되고 있어요. 뭐하고만 연결이 깨졌나? 케오키 지갑하고만 깨져 있는 상태예요.
잘 돼 가던 거를 한때 그런 게 있었어요. K스테디움을 거쳐서 가야 된다. 이 쉬운 바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여기 이 저기 거래소와의 관계를 우회를 시켜 가지고 간단한 사람들 잘 이해도 못하는 거를 바로도 못하고 어디를 거쳐 가지고 여기에 한번 수수료 내고 또 시간 걸리고 또 거기에서 거래소로 나간다. 두 볼 일이에요. 이런 정말 되도 않는 절차를 만들어 놓아 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막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니까 아, 우리가 왜 지금까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오늘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 그거를 송가병 씨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김판종 씨한테 물어보시고 그 R2E가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별 거 아니잖아요. 레퍼럴이에요, 레퍼럴. 레퍼럴 to earn이에요. 소개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소개를 하려고 보니까 내가 소개를 할 만한 뭐 그 정도의 아는 게 힘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아는 게 돈이지요. 소개를 할 수 있으니까. 돼요? 제너 드래곤 아세요? 플럭스 아세요? 애플박스 아세요? 저도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은 뭐 나중에 가서는 딜라이트라는 걸로 또 누구한테 맡겨 놔놓고 어려운 거 하지 말고 맡겨 놔놓고 그 사람들한테 맡기라.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던데 자세한 건 전 뭐 별 관심이 없어 가지고 대충은 아는데 이 대충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OP의 200%가 보상의 끝이다라는 거 처음부터 알고 가셨어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수시로 바뀐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커뮤니티 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커뮤니티 풀로 보낸다는 게 페이 스테디움으로 보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무지 있을 거예요. 페이 스테디움은 말 그대로 메인넷이에요. 메인. 커뮤니티 풀은 VC예요. 벤처 캐피탈. 거의 말하는 투자 회사예요. 투자 회사가 하는 거는 투자처 잘 찾아 가지고 제대로 되는 것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 갖고 수익을 내는 거예요. 수익을 낸 거를 투자를 한 쪽에서 당연히 그만큼의 보상을 받는 거죠. 그게 기본인데 뭘 어떻게 이해를 하고서 그렇게 했는지 투자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또 가보고 나니까 뭐 오만 걸 다 해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 자산까지 도 그 삭감이 돼야 돼요. 좋으신가요? 그리고 그냥 입 다물고 계실 건가요? 그러니까 청산가치라는 사람도 그 수천 명 앞에서 박수도 받고 뭐 제가 그 뭐 8번 어 트랜잭션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뭐 수천 명이 박수 치대요. 그거 몇 푼 된다고. 자기들이 트랜잭션을 일으켜 가지고 그거 뭐 거꾸로 트랜잭션 피가 낮아가 좋다면서요. 8개 해 가지고 다른 사람 안 한 사람 있으면은 지껏 개인이 개인당 2건씩 하루에 트랜잭션을 있는 사람들이 다 한다. 그러면은
뭐 200원, 300원 뭐 그런 이야기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 600원 받고 지가 트랜잭션 이렇게 가 600원 받아가면은 만족하시나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옛날에. 지금 재원 뭐예요? 2대 6, 뭐 2대 6대 2 이렇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냥. 뭔가 어디서 뭐 수익을 내는 재원이 아니에요. 계속 인플레이션 1년에 뭐 그 35개 발행해 놔놓고 1년에 1억 개씩 인플레이션 가지고 수익을 받는다. 그게 아주 정상적인가요? 일단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KOK의 운영사는 개판이었다.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뭐 거래소 간에 연결되는 게 거래가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 이게 그래서 가격 때문에 그런가? 그리고 적어도 정률로 뭐 가스비를 설정을 했던 어쨌든 2023년 9월 23일에 거래소로 내보낸 게 아직도 뱅글뱅글 돌고 있다. 아주 정상적이지요. 아주 정상적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들 만났어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다시피 그 뭐 설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의견이지요. 적어도 그런 내용이 나오면은 스스로가 알려고 노력들을 하면서 한 번 읽어보는 것도 아니고 두 번 읽어보는 것도 아니고 안 될 경우에는 10번도 읽고 100번도 읽어야지요. 그러고 나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물어야지요. 모르는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어 일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뭐 계속 그렇게 간접 경험 플러스 그다음에 인제 그 실제 일을 함에 있어 갖고도 내가 사전에 뭐 제가 그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장문 정도를 해 가지고 전화 통화 뭐 영어로 못 해요. 근데 장문을 해놔 놓고 기다려 달라. 내가 질문할 거 다 하고 나면은 네가 답변해 줘. 그래 갖고 제가 장문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 하고 나면은 제가 답변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제가 답변을 듣는 것 자체가 리스닝이 좀 약하더라도 이해가 많이 돼요. 또는 내가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사전 준비, 소위 말하는 예습이지요. 준비를 좀 하고 나서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전반적인 거에서 뭐가 잘못됐는지가 내가 저거 예상을 하고서 준비를 해 왔는데 거기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안다 그러면은 그거는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빨리 캐치를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들었을 때 아주 쉽게 빨리 그 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기가 쉽지요. 근데 우리가 공짜로 배우지 말아라고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듣잖아요. 공짜로 주는 거는 아무런 것도 내가 뭐 뭔가 노력이라든가 뭐 금전적으로라든가 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주면은 요쪽 귀에서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가 버리면은 남는 거 하나도 없다. 근데 내가 뭔가를 뭐 거기에 대한 뭔가를 했다 그러면은 들을 때 '내가 이만한 가치는 다는 못 받아들이더라도 일부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겠지만 공짜라고 생각하면 있잖아요.
뭐 저놈이 다 알아서 할 끼고 뭐 저놈이 뭐 그 가르쳐 주는 거니까 뭐 내 마음에 들면은 뭐 내 머리에 남는 게 있으면 남고 안 남 그냥 없으면은 없고 뭐 들어왔다가 나가도 상관없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아는 게 없어지죠. 그런데 말로만 "아는 게 힘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적어도 내 자식들한테 하지 말아야 되고 내 주변인들한테는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좋은 이 말인데 그런 걸 하지 말아야죠.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뒤에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컴플레인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정책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좀 일어나야지요. 포럼에 나온 내용들 그거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내용 보면은 뭐 논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냥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걸 다 생각을 하면은 어느 정도 감이 오기 때문에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그때 모르죠. 노드 의 SO들이 어떻게 또 뭐 거기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뭐 투표하자 해 가지고 투표 딱 하고 나면은 "너희들이 투표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결론이 났는 거에 대해 가지고 너희들 분말하지 마." 그걸로는 그냥 끝나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또 병신짓 한 꼴이 되는 거지요. 예 너무 좀 답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다른 그 동영상이 잘 안 올라오다가 오늘 보다 보니까 한 곳에서 8일 전에 4월 20 일에 뭐 아까 보니까 4월 20 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열흘 전이네요. 영상은 뭐 8일 전에 올라왔는지 뭐 8일 전이라고 떴길래 한번 들여다보다가 보니까 그냥 넘기기에는 거기에 계시는 분들 뭐 이미 한번 좀 어려운 상황에 자기들이 잘못 판단을 하고 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또 그냥 넘어가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이라도 참조가 되도록 좀 제 의견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제가 누구를 비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쪽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기반이 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뭐 일반화되어 있는 정도만 가지고라도 접근을 했을 때 좀 말 같지 않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 좀 드렸으니까 참조하시고 화를 냈던 부분은 저희하고 직결이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그런 것들이 엄청난 돈을 저거 벌어갔다. 그래서 나온 매출이 그거지.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저를 뭐 명예훼손 지랄하면서 뭐 한다 그러면은 까디 보자 이거예요. 실제로 그 한국조폐공사, 도로공사 아니다는 거 나왔고 어제 보여드렸던 그 기사 조금만 더 내려가면요. 자본 잠식을 탈피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본 잠식을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기술에만 집중을 해 가지고 자본 잠식에 들어갔다가 어디에 수주를 한 게 없는데 오로지 KOK 밖에 없는데 KOK에서도 KOK로 전부 다 받았고 한 개도 내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매출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이런 내용은 커뮤니티 풀에 가신 분들한테 꼭 좀 한번 보시라고 전달해 주시는 것도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전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